안녕하세요. 처음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은 두 번째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수익 매매 가끔씩 이제 매매가 끝나고 나면 브리핑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글벳은 먼저 말씀드리면 재미로 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고, 2연상을 간 상태였잖아요. 2연상을 간 상태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강시장 아니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했으니까 뭐 이런 매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다 상한가 가니까 배 아파서 추격 매수했다가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처음 매수했던 날짜로 가겠습니다. 상따를 했죠. 여기서 상따를 했습니다. 돼지열병이 이제 뜬금포로 갑자기 터지고 점상한가를 가서 이제 대장주가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이제 손가락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뭐 강조하듯이 테마에 매매를 한다면은 대장주를 잡아야 합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잡아야지 하락도 적고 상승은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뭐 1등주, 2등주, 3등주에서 막 거의 10등주까지 나왔는데, 그 순위가 낮아질수록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음봉으로 끝나죠. 그리고 강한 종목일수록 점상한가를 갔는데, 첫날에 이제 이글벳이랑 채시스가 점상한가를 가고, 이튿날에도 채시스 점상한가, 이글벳은 상한가를 갔지만 한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벳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가 계속 몇 번씩 풀렸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상한가가 뭐 한두 번 풀릴 수는 있지만 여러 번 풀릴 경우에는 조금 힘이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봉으로도 이제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풀릴 때는 몰랐다가 여기 풀릴 때는 이제 몰랐는데 한 번 더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샀고요. 매수했을 때 이제 근거는, 이제 돼지열병은 국내에 처음 이제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도 이제 터지니까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시세를 냈던 건데, 처음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또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도 나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튿날 때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이 한번 퍼지면은 그 방역에 뚫린 거잖아요. 이게 쉽게 또 진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가 뭐 1차 뭐 양산 판정, 뭐 무슨 판정,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다음날에 이제 갭상승을 뭐 주고 이제 떨어지든, 그래서 시세를 한 번에 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까지도 이제 깔끔하게 마감한 상태로 끝났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다음날에 기회는 주지 않고, 한 번도 주질 않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버텼냐? 소액이라서 버텼습니다. 뭐 10% 마이너스 나도 제가 하루 뭐 단타 치면은 벌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했으니까 소액으로 했고요. 그래서 버텼고, 그 다음에 버티는 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게, 돼지열병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주말 이후에 또 어디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돼지 있는 데서 또 뭐가 발견됐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그런 기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되면 또 한번 급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지 않고 이 하락한 날 조정할 때 샀으면은 됐겠죠. 하지만은 저는 다음날 짧게 시세를 낼 때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위로 한 번도 안 가서 수익을 못 냈고, 채시스는 갔죠. 엄청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채시스는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글벳은 위에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등주랑 2등주는 차이가 있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시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다음날 채시스는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죠. 시가가 17%였습니다. 이글벳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거였는데, 채시스 한번 볼까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음봉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 다음날 알았는데, 갭이 뜨고서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하락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글벳은 이제 이런 모습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제 시가가 갭이 뜨는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봉은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버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음날 이렇게 한번 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주가에 이것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 변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N자형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 밑에서도 여기도 있고 뭐 어디서 봐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어느 자리에서 봐도 다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등락이 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대지열병은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 발생했으니까 가장 강한 시세를 내는 단계니까 절대로 이 상태로 음봉으로 그냥 줄줄줄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면은 위에서 이제 팔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거 공개하면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날 아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놓은 영상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예전에도 제가 단타 계좌에서 손실 볼 때 또 올린 적 있잖아요. 다음날 다이나믹하게 이제 복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이날 이제 물렸다고 영상을 올리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실 까먹고 있다가 오늘 대지열병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이거 그냥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후로는 이제 매매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지열병도 이제 처음엔 좀 강하고 보통 이런 방역 관련주들은 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렇게 더 오래 가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시세를 먹을 정도만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기억할 겸 스윙 이게 한 3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그래서 공개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제 핵심 주제는 제가 이제 처음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 있잖아요. 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풀리면서 매수를 한번 할 수 있었던 그 가격대. 기존의 매수자들이 아니라 후발주자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었던 첫 가격대는 반드시 한 번은 도달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주가 패턴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KMW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거 물린 거 제가 이것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도달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여기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한 번은 도달해줍니다. 물론 KMW는 5G로 앞으로도 이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중일 수 있지만, 아무튼 처음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확인차 도달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대지열병주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한 2차인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3차, 4차 해서 추가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마다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N자형은 주가의 특성이다. 이게 아까 처음이랑 거의 마찬가지죠. 여기를 한 번에 도달해준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처음이었다. 대지열병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냈던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했던 테마가 그냥 줄줄줄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줄줄줄줄줄 흐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위로 슈팅 구간이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탈출해도 이때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소액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유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 하면 이때 못 견디고 손절했을 거거든요. 짧게 손절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시초가에 아마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컸다면은 대응이 달랐을 겁니다. 금액이 컸다면 분명히 손절했고요. 제 판단을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거 추천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저 배 아파서 샀던 거기 때문에 이거 급등주 따라잡고 하면은 정말로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